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께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 쉬었고 또 오늘 또 하루 늦게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지요. 중간에 3일절이 있었고 어저께는 또 대선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 다시 또 정상 궤도 속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위니카스의 울타리와 공간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의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경은 바로 엄마라든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아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보살펴 줘야 되고 또 엄마가 잘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니캇은요, 유아가 상대적 의존기를 거쳐서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환경의 중요함을 갖다가 다른 어떤 정신분석학자들보다도 더욱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환경은 엄마가 유아에게 적응하여서 유아의 발달해가는 욕구에 부응하는 엄마의 자질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맞춰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환경이 엄마가 유아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에 실패하면요, 아이의 방어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기됨이 발현되어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1차적 모성 몰두라는 위니캇의 용어가 나옵니다. 자, 위니캇은 아기의 출생 전후 첫 몇 주 동안 엄마의 특수한 심리적 상태를 1차적 모성 몰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엄마의 민감성이 병적일 정도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아주 멀리 있어도 아이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온통 그 민감성이 예민하게 고도로 발달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엄마만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막 쏜살같이 달려가거든요. 아이에게 완전히 몰두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상태입니다. 자, 여성이 건강해야 이런 상태를 발달시키는데요. 요 상태는 유아가 엄마를 놓아줄 때까지, 유아가 이제 분리개별화해서 자기 독립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서히 유아가 엄마에게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아이에게 향해서 엄마가 모성 몰두를 하는데, 유아가 엄마를 이렇게 서서히 놓아주면은 그때는 엄마는 다시 또 원 상태대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또 되돌아오지 못하면 미친 상태니까 큰일 납니다. 자, 1차적 모성 몰두가 엄마에게 적절하게 엄마의 일을, 모성 돌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이 아이가 지금 추운지 더운지 어디가 아픈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엄마만은 알아봅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만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 요때 이 출생 전투 들어가거든요. 출생 전후 몇 주 동안에 계속된 이 특수한 심리적 상태, 요거를 갖다가 1차적 모성 몰두라고 했는데, 이게 없으면 아이들의 발달에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지요. 이 엄마의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됨이 발현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엄마가 우울증을 걸렸다든지 엄마가 정신병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몰두를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엄마 밑에서 양육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또 바람직하다고 우리 위니캇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안아주기. 안아주기라는 얘기는 위니캇의 유명한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 자꾸 나오지요. 자, 다시 한번 또 본 장에서 나온 안아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아기와 동일시하는 능력으로 인해 안아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안아주기는 점차 자기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아이가 자기를 자꾸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환경이 잘 안아주고 있을 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자기의 존재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안아주기에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안아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리적 안아주기가 있습니다. 삶의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그 삶의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흐름을 깨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일상적인 모든 돌봄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엄마들 처음 아기 낳았을 때 낮과밤이 거꾸로 가니까 우리 엄마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아빠는 자지만 엄마는 자지 못하지요. 발짝발짝 깨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그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조그마한 부스럭 소리에도 우리 엄마들은 깨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아이의 존재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생리적인 안아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리적인 안아주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아주기도 있습니다. 자아가 통합되기 전인 절대적 의존기에 아이에게 자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놀랬을 때 달래주고 울 때 이렇게 필요한 것들 제공해주고 엄마의 기쁨과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 우리 엄마들이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울 때 도닥거리고 달래어 주면서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모든 정서적인 지원들을 엄마가 자아 지원들을 해주지요. 요걸 바로 심리적 안아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합의 성립과 자아 관계성 발달은 둘 다 충분히 좋은 안아주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그 존재됨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자아가 통합되고 신체 안에 정신이 깃들면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 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아이의 자아가 발달되어지고 가는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좋은 엄마가 자아 지원을 해줄 때, 아이에게 심리적 지원을 해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적 안아주기, 당연히 끌어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거, 도닥거려주는 거 이런 것들 신체적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적인 안아주기죠. 여기서 아이들 굉장한 정서적 안정을 누리기 때문에 자, 신체 안에 정신이 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체를 소중히 다뤄주는 것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환경을 제공해주는 안아주기도 있습니다. 자, 안아주기는 유아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독립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어떤 전체적인 환경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환경을 보여주고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속에 조금씩 이 아이들을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같이 또래들하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들, 어떤 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좀 더 확대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 안아주기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신체적인 안아주기 개념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안아주기, 심리적인 안아주기, 육체적인 안아주기, 아이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서 환경이 안아주는 것, 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아이 하나가 잘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상 제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발달된 개념인데, 자, 대상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환경을 제공해주고 대상을 제공해주는데 이건 당연히 엄마지요. 이 부분 대상 제공은 아기와 자라나는 아이에게 엄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삼촌, 그 다음에 선생님, 여러 다른 인간관계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 현실 세계, 더 넓고 확장된 세계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래 친구들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가치가 있고, 규범이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발달에 맞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크지요. 발달이 멈추지 않고 그 발달에 필요한 것들, 그 대상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자, 아이가 인간 외의 환경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에 앞서 인간 환경, 엄마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그 환경을 잘 사용하면서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크는 것은 잘 자라면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은 그 아이에 앞서 어떤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까? 엄마와의 관계입니다.
엄마와의 관계, 엄마라는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 아이들은 바깥 외부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최초의 관계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적응해 나가는데, 이 환경을 이용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되어지는 거니까 엄마와의 최초의 대성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처음부터 삐기덕삐기덕 거리면서 다투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는 아이는 이게 무의식 안에 그대로 새겨지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꾸 갈등이 있고 적응 못하고 이렇게 이탈해서 나오게 되고 부적응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관계에서부터, 엄마와의 관계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환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그 밑거름으로 대상을 잘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엄마의 안아주는 환경을 통해서 엄마와 아기는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근데 이 엄마가 아이한테 젖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젖을 주는 이 속에서 최초의 아이들은 생각이라는 것,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젖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젖을 먹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은 내가 젖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엄마가 젖을 갖다 주면서 내가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네, 이렇게 만족을 제공해주네, 이러면서 아이들은 전능 환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클라인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만족하지 않는 젖을 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나쁜 대상에 대한 환상들을 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최초의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생각, 그 모든 것은 엄마와 젖 먹는 이것 속에서, 최초의 이 젖과의 접촉 속에서 아이들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젖을 먹게 되면 아이는 좋은 환상, 좋은 대상에 대한, 좋은 세상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능하다는, 내가 원할 때 젖을 탁탁 갖다 주니까 이 전능 환상, 좋은 것들을 발달시켜 나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아이들은 나쁜 환상, 나쁜 적대적인 환상을 막 만들어 나가지요. 이런 환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온통 나쁜 놈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로 이렇게 젖을 먹이는 이것 속에서 아이의 정신세계가 만들어지고 대상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마의 수유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자가 아이들을 지금 정신의 세계를 만들어놓은 첫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충분히 질 좋은 수유를 해주고 질 좋은 환경 제공을 해줘야지 아이가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에 대한 엄마의 인격적인 어떤 관리가 없이는 유아는 타고난 능력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는 말이지요. 엄마가 이 아이를 자아 지원을 해주면 아이는 타고난 잠재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됨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엄마에 의해 제공되는 자아 지원이 없다면 인격적인 유형으로의 통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엄마로부터 제공되는 자아 지원에 의해 유아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초의 대상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아이가 성장하지요. 자, 유아는 엄마 품에서 전능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전능 경험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독립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현실 검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현실을 자꾸 아이들이 경험해 내야 되고 그 속에서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좌절도 겪어내야 됩니다. 유아는 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적응되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찬바람 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당할 만큼 조금씩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자, 현실 세계는 조금씩 제공되어져야 하고요. 유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는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최초로 어린이집에 갈 때는 그 아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마땅히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지만 새로운 구조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속에 던져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1시간 엄마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엔 2시간 가고 이러면서 서서히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컸어요. 2살에서 5살 정도 아동들은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환상을 막 발달시킵니다. 놀이 속에서 환상이 막 풍요롭게 나오거든요. 지도 이제 현실에서, 이 차가운 현실에서 적응하기 위하니까 막바로 현실에 들어가기 전에 막 현실에 대한 환상들, 막 판타지 세계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래서 놀이가 아주 재밌어요, 이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은 현실 원리에 대해서 너무 갑작스러운 강요를
당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환상하고 현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 아이들 그건 현실 아니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그 환상의 세계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두 개가 같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는 환상과 현실을 아이들이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의 세계를 우리 어른들이 일부러 깰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현실에 대한 적응력 있는 힘들을 길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환경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상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동에게 올바르게 인식된 객관적 실제의 틀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현실의 원리를 조금씩 알려줘야 됩니다. 시간을 제한해주고 공간을 제한해주면서 시공간을 네 맘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게 제일 큰 현실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걸 아이들이 배워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씩 시간 제한 주고 공간 제한 주면서 아이들이 객관적 틀 안에서 마음껏 환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현실을 조금씩 경험해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씩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자, 대상 제공은 유아나 아이가 관심의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기회의 제공을 포함하며 아이가 뭔가 관심이 가진 것들, 책에 관심이 있다든지 무용에 관심이 있다든지 피아노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그런 거를 이 아이들이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욕구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절대적인 이해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제공은 좀 더 나아가면 부모나 교사 자신들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소자를 서서히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배운 것들은 이렇게 환경을 최초의 시작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가치와 사회 규범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엄마들이 먼저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우리 위니카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